안녕하세요. 그만큼입니다. 도윤이가 지금 코 하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 한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주도 이렇게 카나페를 만들어봤어요. 너무 이쁘죠?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최근에 이사 온 여기 집까지 해서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 세 번째 집인데 세 번 모두 월세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로 시작을 했죠? 첫 집이 보증금 1,000에 월세 40.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려서 갑자기 2배로 갔어요. 2,000에 80. 그때는 저희 둘밖에 없었거든요. 도윤이가 찾아올런지 막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도윤이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적같이 와주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각심이 생겼어요.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2,000에 60으로 월세로 보면 20만 원밖에 절감이 안 됐지만 그 양육수당 받고 뭐 하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세이브 되는 환경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왜 돈 아깝게 계속 월세 사느냐라고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속 터지신 분들도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왜 월세에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들을 Q&A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가장 많이 올라왔던 댓글이에요.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한 이유? 돈 아깝게 월세 돌아다니면서 사냐, 차라리 전세로 살아서 그 돈을 모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저희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접할 때 계산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 오빠가 재테크 공부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생각의 폭이 그 전에 알던 거에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도 생각보다 매력이 있긴 한 거예요. 전세라는 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몇 년 동안, 적게는 2년, 길게는 4년 그 이상으로 목돈을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 묶어놓음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전에 살았던 세종집 같은 경우는 25평 정도 되는데 보증금 2,000에 월세 80. 근데 그걸 전세로 살았더라면 약 한 2억 5천 정도를 줬어야 될 거고, 그러면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의 차액인 2억 3천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년간 월세가 8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96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지.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벌려면 대략 한 4%대 정도의 수익을 내면 이제 월세는 충당을 할 수 있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수익률을 내고 그 이상을 내면 월세도 충당을 하고 더 저축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월세 비용보다 더 못한 수익을 낼 수도 있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어쨌든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은 아닌가. 그리고 제 최측근 중에 저는 2명 정도가 깡통전세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한 사건을 밀접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전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듣긴 했거든 나도. 전세 사기가 아직 나는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타겟이 언젠가 될 수도 있겠다, 재수가 없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월세가 이제 보통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까지도 나가기도 하는데, 그럼 전세라고 해서 그 월 비용이 안 나가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매매가 아닌 이상은 집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거고, 없지. 목돈이 몇 년 동안 묶여 있는 동안에 매년 물가는 상승을 하고 예전 같았으면 연 2%, 지금 그 이상으로도 물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묶이는 게 1억 원이다, 2%라고 하면은 연 2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몇만 원 되는 돈을 약간 월세 형태로 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이자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뭐 최근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대출 이자도 그만큼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월세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리스크, 비용을 그냥 내가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월세로 사는 것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는 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저희가 정답은 아니지만. 돈 모으려면 더 싼 월세에서 살아야지 왜 비싼 월세에서 살고 있느냐. 허리띠 쫄라매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너무 펑펑 쓰고 있다. 저희가 납득을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사를 오긴 했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도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는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에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24시간 있는 공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무래도 좀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좀 쾌적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죠. 아이 육아용품은 당근에서 쓰는데 집 월세 80만 원씩이나 내는 게 그게 뭐가 아끼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그 육아용품을 좀 아껴서라도 거주 환경을 좀 쾌적하게 아이와 사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월세 비용을 지출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모으면 더 노후를 안정적이게 준비한다든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노후만 준비하는 것도 좀 슬픈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집을 알아볼 때 그냥 무조건 비용이 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집으로만 고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격, 집 내부 컨디션,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여기 2천에 60만 원짜리 아파트 월세가 지금 우리한테 좀 적당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약 만료 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지. 어떤 비용적인 이제 부담도 될 수도 있고 이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번거로움 그런 부담도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비교적 살림살이가 오늘 필 받으셨나 봐요. 이거 한 병 다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살림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원래 이제 집에 살림살이 막 가득가득한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만으로 40살이니까 40년을 거의 한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남은 인생은 다양한 지역에서 좀 살아보는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희 두 사람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려면 살림을 가볍게 갖고 다니는 게 좀 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동성이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신혼 때 살림을 아예 안 샀어요. 이사 다니면 막 망가지잖아요. 새 거 샀는데 망가지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사를 주저하게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을 못 가는 거지. 살림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럼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언제든지 버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선에서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사하는데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흥미로운 재미? 새로운 동네에 또 간다. 그리고 그 변화된 환경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딱 뚝딱뚝딱 넣는 그 재미가 우리는 되게 좋아요. 그거를.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이 공간에다가 우리 살림을 최적의 동선과 디자인으로 딱딱 끼워 맞추는 재미. 그것도 당근에서 얻어온 걸로. 어떻게 해서 제일 싸게 꾸밀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새로운 동네에 가서 거기에 또 맛있는 집들 그런 데 탐방하는 재미도 있고. 오늘 밤에도 여기 동네를 산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공원 산책도 좋아하지만 동네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맞아서 참 좋다.
어느 지역에 살지, 뭐 아니면 아파트에 살지, 아니면 주택에 살지, 뭐 도심에 살지, 아니면 뭔가 한적한 시골에 살지, 뭐 매매로 살지, 월세로 살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일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되게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종종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도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친구가 생기고 하면은 부모는 이사를 가려고 해도 아이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또 윤희가 커가면서 같이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저희가 왜 계속 월세에 사는지 나름 저희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짠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볼게요. 짠 굿밤